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면서 어제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과 진도 팽목항 등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애초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유족들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이 예정됐지만 해경의 경비 함정 배정 문제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선체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 당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이 담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단상에 국화꽃이 쌓여갑니다. 7주기를 맞아 4.16 재단이 마련한 추모식입니다. 추모식의 화두는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해경실구 전원 무죄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등 오히려 진상규명이 역해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들에게 추모마저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진도 해상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해경이 배정한 경비함정 3,009함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7년 전 당시 지휘함이 3,009함인데 함정 헬기에 희생자 대신 해경청장 등을 태우며 구조를 소홀히 했었다며 유족들이 거부한 겁니다. 대신 진도 팽목항 인근 세월호 기억의 숲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들 수범이 사랑한다, 미안하다, 보고 싶다. 희생자들의 이름과 이들에게 전하는 말을 새긴 기억의 벽 앞에서 가족들은 다시 한번 기운을 내봅니다. 추모와 애도만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데 같이 동참을 하고 그 길로 계속 나가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팽목항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관에도 유가족뿐만 아니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일단 가족여행 때문에 여기 오게 됐고 제 이걸 보니까 사람들을 추모하니까 약간 좀 슬프고 그러니까 현실로 보니까 더 슬퍼요. 7주기 당일인 16일에는 단원고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배를 타고 참사 해역을 찾아 선상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더 나왔습니다. 광주 확진자 4명은 어제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송파구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양 지역 확진자 직장 동료 1명이 추가로 감염됐고 목포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명이 발생하는 등 모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접종이 잠정 연기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유럽의약품청 발표와 전문가 자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부터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 중등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의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30세 미만의 경우 위험에 비해서 접종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기본소득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농촌 지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 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전국 박상현 기자입니다. 인구 3만 9천여 명의 함양군에 문을 연 농촌 유토피아 대학. 이 대학은 캠퍼스와 등록금이 없습니다. 비인가 교육기관이지만 학생들이 농촌 발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재를 길러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귀한 인재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대우도 해줘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니까 결국은 이런 농촌 유토피아 대학을 만들게 되었죠. 대학은 학생의 전문가를 연결시켜 연구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만 1000여 명. 모이는 건 한 달에 한 차례. 현장 방문 수업을 겸해서 열리고 평소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5.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올해 신입생은 21명. 전국 각지의 20대부터 60대, 직장인과 주부 카이스트 대학원생까지 다양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올해 매달 30만 원, 앞으로 1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3년 동안 농촌 지도자로 활동해야 합니다. 농사를 반능숙하게 지으면서 시골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이 도피하는 농사가 아닌 새로운 꿈이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드는 그런 선구자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유토피아 대학은 내년에 8개 광역 자치단체마다 대학을 만들어 지역 사이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은 3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예술영화의 진수를 선보일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29일 막을 올립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과 시대 정신을 담은 작품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관객과 소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주방송전국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녀들을 시설에 보내게 된 한 가장의 이야기를 다룬 아버지의 길. 세르비아의 허술한 사회보장제도 속에 상처받은 가정을 그린 이 작품은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오히려 위로가 되지 못한 허울뿐인 제도가 되지 않는가라는 좀 반성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좀 먹먹한 작품이고, 이 밖에 48개 나라의 독립예술영화 186편이 상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표어는 영화는 계속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창작의 끈을 놓지 않고 스크린에 시대 정신을 담아내려는 영화인들의 의지가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이 코로나라는 현실을 담고 있는 영화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여기에 여성 영화인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모든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상영했지만 이번에는 방역 수칙을 강화해 4편 가운데 1편은 영화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방역 대책보다 반 단계 더 엄격하게 해서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했고, 해외 게스트들은 영화가 끝나면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해서.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흘 동안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오늘은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서해남부 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북동진하면서 현재 광주, 전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5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집중이 되겠는데요. 최대 80mm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현재 서해안 지역의 바람도 강해지면서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고요. 낮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광주가 13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17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6도, 광양은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 해남 낮 최고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1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고요. 오후에는 안개까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당분간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광주구청장들이 공무노조가 다음 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도입 시기와 대응책 등을 논의합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내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할 경우 예측되는 문제점과 업무 공백, 해소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청장협의회는 민원 서류 발급기 설치 확대와 공공근로를 활용한 안내 등의 대책 등을 검토 중이며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노조에 도입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 광양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분양 공급된 순천과 광양 지역 아파트 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소지 위장 전입으로 불법 분양을 받은 64명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법과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일용직 노동자와 장애인 등으로부터 아파트 청약 통장을 사들여 분양권을 받은 뒤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긴 이른바 떴다방업자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NC와의 경기에서 7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이로써 기아 타이거즈는 NC와의 3연전에서 모두 져 7전 3승 4패로 팀 순위가 공동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광주 홈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3연전을 이어갑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마을 12곳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배관과 보일러, 계량기를 연결해서 LPG 연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2년 전에는 2개 마을, 지난해에는 10개 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산속에 버려진 목재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부터 장흥군 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산림자원화센터에서 벌채 후 남은 목재나 부산물을 연료나 친환경 퇴비 등으로 가공한 뒤 유통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